이 노인은 아침의 희미한 빛 속에서 결코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영원히 살았습니다. 쓰레기로 가득 찬 노인이 대학 교문 바로 앞에서 조롱과 굴욕을 당했지만 사회에서 무자비하게 짓밟히던 이 불쌍한 노인이 명문 학교의 교장조차도 욕해야 할 만큼 강력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끌어내렸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세요. 모든 학생들 중에 민탐 동네는 작은 거리에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빗자루 소리에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홍 씨가 나타나서 조용히 오래된 쓰레기통을 밀었습니다. 그는 굳은 손으로 손잡이를 움켜쥐고 등을 굽혀 비참한 삶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그의 낡은 옷은 흙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이 노인은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길거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젊은이들의 한 무리에게서 비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웃음소리는 차갑고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보홍 씨는 멈추지도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가혹한 말에 익숙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비록 느리기는 했지만 여기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스토리를 읽기 전에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더욱 의미 있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작은 집은 가난한 노동자들이 사는 민탐 거리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집의 벽은 부분적으로 무너졌고 골판지 지붕은 얼룩져 더 이상 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부옹과 그의 18세 조카 마이가 가장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의지했던 곳입니다. 마이는 부옹 씨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는 명문대학인 안양대학교의 4학년생이었고 그녀의 학비를 지불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어느 비오는 밤, 마이가 어두운 불빛 아래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 부옹 선생님은 오래된 쓰레기 수거차를 수리하고 내일 일을 준비하는 데 바빴습니다. 부옹 씨에게는 매일이 전쟁과 같습니다. 그는 쓰레기 수거 직업으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마이의 학비를 내고 책을 사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돈을 저축하려고 노력합니다. 손녀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지친 눈에 조용한 자부심이 나타났다. 하지만 마이는 감히 그 말을 할 수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학교 친구들이 그녀의 가족 상황을 알게 되어 부옹 선생님을 얕잡아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가족 문제를 주변 사람들에게 숨긴다. 하지만 그녀는 깊은 마음속으로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들의 삼박에서도 희생과 투쟁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부옹 씨는 마이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할 의향이 있지만 마이는 할아버지를 매우 사랑하지만 사회에서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설 용기가 없습니다. 그 작은 집 안은 모든 것이 조용한 듯했다. 하지만 부옹 씨의 눈은 여전히 손녀의 모습을 따라갔고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마이가 더 밝은 내일을 가질 수만 있다면 자신의 희생은 결코 후회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뜨거운 햇볕 아래서 부옹 씨는 안즈엉 대학으로 가는 길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의 손에는 서둘러 하지만 조심스럽게 포장한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그는 마이가 공부에 너무 바빠서 제대로 식사할 시간도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배고프지 않도록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학의 정문은 매우 거대하고 인상적이며 반짝이는 금색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지나가는 고급 승용차의 행렬과 세련된 차림의 젊고 학생들의 실루엣이 지나가면서 부옹 선생님은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그의 더러운 옷과 오래된 샌들은 화려한 배경에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그는 무거운 도시락을 등에 지고 여전히 등을 구부린 채 학교 정문으로 걸어갔다. 그것은 그가 견뎌온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어가기도 전에 그는 경멸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대학에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한 무리의 학생들이 문 근처에 서서 값비싼 밀크티 잔을 들고 조롱하는 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답답한 오후 분위기를 깨뜨렸다. 보홍 씨는 멈춰서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도 않았고 돌아서지도 않았다. 그는 거친 말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듯이 도시락 상자를 더욱 꼭 움켜쥐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근처에 서 있던 경비원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홍 씨는 고개를 들어 조카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경비원이 그를 손짓해 물리쳤다. 여기 들어올 수 없어. 이 학교는 누구에게도 적합한 곳이 아니야. 그 발언은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근처에 서 있던 학생들이 듣고 계속 웃을 정도였다. 아무도 보홍 씨의 피곤한 눈에서 조용하지만 끈기 있는 인내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홍 선생님은 학교 정문 바로 앞에 멈춰 서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도시락 상자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돌아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는 않았다. 보홍 씨는 경비원에게 살짝 절을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여전히 절제되어 있었다. 제 조카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냥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고 그러면 바로 떠나겠습니다. 군인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당신 조카가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여기가 당신처럼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집에 가서 날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근처 학생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웃음소리에는 야유가 섞여 있었다. 야, 너는 정말 내 자리를 모르는구나. 보홍 씨는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을 앞으로 밀었다. 잠깐만요. 저는 누구에게도 방해를 주고 싶지 않아요. 바로 그때 멀리서 발소리와 함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교장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그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진지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학생들이 모두 조용해졌고 정중하게 자리를 비웠다. 경비원이 재빨리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아가씨, 이 노인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학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박 교장 선생님은 잠시 보홍 선생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누구세요? 보홍 씨는 인내심 있게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저는 여기 있는 학생의 할아버지일 뿐인데 제 손자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고 싶어요. 도트 교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마치 터무니없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의 외모가 이 환경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선샤인 대학교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이미지를 망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은 마치 보홍 씨의 이미 연약한 자존감을 꿰뚫는 날카로운 칼과 같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보홍 선생님은 명문 학교의 완벽함에 맞지 않는 이상한 존재입니다. 보홍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떠한 성명이나 응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도시락을 꼭 쥐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라. 교장 선생님이 경비원에게 손을 흔들었다. 저는 이 이미지가 우리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길 원하지 않습니다. 보홍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 떠났다. 발걸음은 느리고 무거웠다. 그의 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악의적인 비난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학생. 한 사람은 차갑게 말했고, 다른 한 사람은 휴대전화를 꺼내서 녹음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농담일 뿐이었고, 불쌍한 노인이 왜 거기에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소년이 학교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진실을 쥐고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학교에서 나와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점심을 먹을 곳을 찾았을 때 태양은 아직 뜨지 않았지만 이미 캠퍼스를 비추며 본관에 반짝이는 유리창에 반사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이는 학교 문 앞에 몸을 구부리고 서 있는 친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보홍이에요. 마이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바라보며 헐떡이며 서 있었다. 그녀는 그가 경비원들에게 쫓겨나는 것을 보았고 보트 교장이 근처에 서서 거친 말로 그를 차갑게 꾸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이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가방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그 어린 소녀는 도망가서 그녀의 선생님이 그녀의 할아버지이며 그녀가 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주었다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서워요. 그는 자신을 향한 경멸적인 시선이 두려웠고 항상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가난한 가정 형편에 대한 소문이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이 웃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이가 자신들처럼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이는 멀리서만 서 있을 수 있었고 그녀의 손은 떨렸다. 그녀의 눈은 보홍 씨를 따라갔고 그가 돌아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작은 그림자가 밝은 햇살 속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그녀의 발은 땅에 얼어붙어 있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보홍 선생님 주변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더욱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감을 베어내는 칼과 같았습니다. 보홍 선생님이 떠난 후 마이는 천천히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고 그녀의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보홍 씨가 오래된 쓰레기 수거차를 수리하던 밤과 그가 종종 그녀를 위해 남겨두었던 간단한 식사를 생각했다. 각각의 이미지는 마치 고통스러운 영화와 같았지만 결국 그녀는 여전히 그것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갈등이 있었다. 그날 오후 마이는 작은 빌린 방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달린 램프의 희미한 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떨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늘 아침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 보홍 씨의 꼽추, 피곤하지만 인내심 있는 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경멸적인 웃음. 마이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저는 선생님께서 제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돈을 벌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셔야 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그가 오래된 책을 조심스럽게 수선하던 굳은 손과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마다 보였던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기억했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 무엇을 했나요? 그녀는 그의 모욕에 침묵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변호하지도 않았고 그가 굴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비겁하고 이기적이라고 느꼈고 그가 그녀를 위해 한 희생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재빨리 얇은 코트를 걸치고 방 밖으로 달려나갔다. 차가운 저녁바람에 그녀는 몸을 떨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가 내딛는 모든 걸음은 후회와 고통,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결의로 가득 찬 듯했습니다. 마이가 민탑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부옹의 작은 집에서 노란 빛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가자 그가 오래된 나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깜빡거리는 작은 석유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가져온 뜯지 않은 도시락 상자 옆에 앉아 있었는데 도시락은 아직 그녀에게 배달되지 않은 상태였다. 마이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헐떡이며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틀렸어요. 정말 틀렸어요. 왕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온화했다. 그는 도시락을 내려놓고 거칠어진 손으로 떨리는 마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사랑이 가득했다. 너는 나에게 사과할 필요 없어. 내가 진심으로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마이는 눈물을 흘리며 왕 선생님을 꼭 안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탓하지 않겠지만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선생님께서 더 많은 고통을 겪게 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집에서 왕 선생님은 안중대학에서 온 편지를 열어보았다. 그 초대장은 정중하게 쓰여 있었고 학교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첫 번째 창립 멤버이자 빛의 장학금 기부자로서 참여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왕 선생님은 잠시 멈추어 서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고 있었다. 그가 헌신했던 학교의 모습이 기억 속에 떠올랐다. 오래된 세월은 이제 뒤로 물러갔다. 그는 마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가장 깨끗하고 정중한 옷을 입은 뒤 집을 떠났다. 안중대학의 웅장한 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분위기가 펼쳐졌다. 학생들과 교수들, 교육계의 권력자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교장인 다트 선생님은 위엄 있게 앉아 행사 프로그램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었다. 그에게 이번 행사는 학교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 교육계에서의 입지를 확립할 중요한 기회였다. 행사는 학교 지도자들의 연설로 시작되었지만 사회자가 소개의 말을 꺼내자 우리는 특별한 손님을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는 30년 동안 수백 명의 가난한 학문에 열정적인 학생들을 지원해온 빛의 장학금 기금을 설립하고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전체 회의장이 즉시 조용해졌고 큰 문이 서서히 열리며 왕 선생님이 들어왔다. 간단하지만 깨끗한 옷을 입은 그는 여전히 구부정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평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가 바로 어제 학교 문 앞에서 본 가난한 노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부장 다트 선생님은 앞자리에 앉아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어제 자신이 모욕했던 그 남자가 무대에 오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랐다. 회의장은 고요해졌고 모든 시선이 왕 선생님에게 집중되었다. 왕 선생님은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서서 그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일은 단지 지식이 저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왕 선생님의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며 그들이 예전에 했던 비웃음을 떠올렸다. 사회자는 말을 이었다. 우리는 왕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빛의 장학금, 기금을 창립한 기여자일 뿐만 아니라 안중대학의 첫 번째 교수 중 한 명으로서 오늘날 우리 학교의 기초를 마련한 분입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지만 다트 교장 선생님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전에 왕 선생님을 조롱했던 학생들도 멍하니 서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믿지 못했다. 왕 선생님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조용히 무대를 내려갔다. 아무도 그 작은 평범한 남자가 학교가 자랑스러워하는 인도적이고 헌신적인 상징임을 예상하지 못했다. 회의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지만 왕 선생님은 그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할 뿐이었다. 사회자는 계속해서 소개를 이어갔다. 예전 왕 선생님은 안중대학에서 가장 헌신적인 교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저희가 새로 업로드하는 영상을 놓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가족의 일로 인해 그는 교단을 떠나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소박한 일을 하게 되었다. 이 소개는 마치 번개처럼 청중을 덮쳤고 그동안 그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중간 자리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이 바로 어제 문 앞에 서 있었던 분이네요. 이 말에 회의실 전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다. 여전히 앞자리에 앉아있던 다트 교장 선생님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이 며칠 전 무시했던 그 남자가 바로 학교의 상징적인 존재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짧은 영상이 상영되었고 그 영상 속에서 왕 선생님은 빛의 장학금, 기금을 창립한 인물로 등장했다. 그가 여러 해 동안 가난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대부분의 저축을 기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 장면들은 그를 비웃었던 사람들의 자존심에 큰 충격을 주었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왕 선생님을 조롱하며 영상을 찍었던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무대 위로 시선을 올리지도 못했다. 사회자는 무대에서 내려와 왕 선생님을 앞자리에 앉히기 위해 다가갔지만 왕 선생님은 조용히 말했다. 어디 앉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젊은 시절을 보낸 이 학교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습니다. 다트 교장 선생님은 일어나 왕 선생님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후회가 섞인 감정이 가득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어제 그분이 바로 우리 학교에 이렇게 큰 기여를 하신 분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사과에 회의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웅성거리던 소리들이 이제는 탄식으로 바뀌었다.
바트 교장 선생님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였다. 한 학생은 옆 친구에게 속삭였다. 왕 선생님은 바트 교장 선생님을 바라보며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비난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사과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학교가 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인간애와 존중을 가르쳤으면 합니다. 그 말은 마치 강력한 경고처럼 울려 퍼졌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왕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 깊숙이 파고들었다. 바트 교장 선생님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왕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자신의 자리에 돌아갔다. 그는 사람들의 존경과 아쉬운 눈빛을 뒤로하고 자리에 앉았다. 회의실은 여전히 고요했고 모두가 왕 선생님이 앉아있는 뒷자리를 응시했다. 그의 소박한 외모는 그러나 그가 발산하는 빛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마이는 학생석에 앉아 가슴 속에서 수천 개의 매듭이 얽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왕 선생님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을 기억했다. 한마디 비난도 없이 단지 이해와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겨 있었다. 오늘 그녀는 더 이상 그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느꼈다. 마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일어섰다. 의자 소리가 나며 주위 친구들의 시선이 쏠렸다. 몇몇 학생들이 속삭였지만 마이는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무대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고 발걸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마이가 마이크 앞에 서자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몇 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렬해서 청중 전체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방금 소개한 왕 씨는 친절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제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강당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들렸다. 몇몇 학생들이 몸을 기울여 서로 속삭였지만 마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진실을 간직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 상황을 친구들이 비웃을까봐 두려웠고 어제 본 경멸적인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보옹의 손녀가 되었어요. 어린 소녀의 눈은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움직이지 않고 앉아 가느다란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여전히 온화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이는 심호흡을 한 뒤 말을 이어갔다. 할아버지는 평생 가장 열심히 일하셨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은 할아버지의 희생 덕분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졌고 마치 그녀가 모든 단어에 마음을 담아내는 듯했다. 저는 당신이 저에게 보여주신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리고 싶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지위, 관심사 또는 외모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기여한 것에 있다는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에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3.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화살처럼 홀에있던 모든 사람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보옹 선생님을 조롱하던 학생들은 고개를 숙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박수 소리는 한쪽 구석에서 시작되어 금세 홀 전체로 퍼졌습니다. 마이는 고개를 숙이고 뺨에 눈물을 흘렸지만 그녀 입술의 미소는 빛났다. 그녀는 무대를 따라 걸어가 보홍 씨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그곳에 도착하자 그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당신의 손자가 되어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녀는 목이 메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보홍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사랑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도 자랑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보홍 씨가 연설을 하도록 초대되자 회장 안의 분위기는 조용해졌다. 그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왔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확신이 담겨 있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더 이상 경멸이나 조롱은 없고 대신 절대적인 존경만 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보홍 씨는 잠시 멈춰서서 그의 부드러운 눈으로 홀 전체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고 오직 의미심장한 말만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가장 단순한 일을 해왔고 때로는 멸시받고 조롱받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기억하는 유일한 것은 제가 나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 있지만 연민에 있어서는 결코 가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친절함. 홀 안은 조용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소유한 재산의 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도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오늘 사회에 발을 내디딜 때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누군가를 외모나 직업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가장 큰 힘입니다. 보홍 씨의 말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박 교장 선생님은 앞줄에 앉아 머리를 숙인 채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보홍 선생님은 마이가 앉아있는 학생 줄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제가 한 일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일깨움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신을 믿고 사랑해 온 사람들을 위해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보홍 씨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자 청중석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끊임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는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묻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운명의 역전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누구든 무엇을 하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일깨워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역사회에 더욱 의미 있는 가치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